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을 주제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 논문을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 제가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 이 논문이라는 게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부분도 많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도 논문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논문이라는 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연구자 출신도 아니고요. 연구에 뭐 뛰어난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논문을 보는 이유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을 알기 위함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을 봐야만이 더 발전된 기술을 제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성능이 좋으면 바로 또 서비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논문과 친숙하지 않은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 가지고 처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사실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방식은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드로 구현한 부분도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 혹은 개발하고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코드도 공유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Building Long Context Reg with Raptor입니다. 제가 랭체인으로부터 뉴스레터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레터는 어제인가 받은 따끈따끈한 뉴스레터인데, 윅오브 3월 4일 릴리즈 노트라는 뉴스레터에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었나라는 거를 보다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긴 문서에 대한 레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논문에 대한 리뷰도 있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글로 정리를 한 내용을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먼저 이 논문은 Recursive Abstractive Processing for Tree Organized Retrieval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뭐 트리로 구성된 검색을 위한 재기적 추상 처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긴 문서 있죠. 긴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긴 문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레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랩터라는 논문은 이 제목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랩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논문의 배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문서를 다루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PDF 문서 같은 경우에 100장짜리다 이러면 엄청나게 긴 문서잖아요. 이 긴 문서가 우리 LLM 모델에 사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긴 모델을 쓰면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2K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K 토큰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한 방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내용이 길지 않으면. 근데 아마 100장까지는 커버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긴 컨텍스트를 허용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긴 문서도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문서를 넣는다고 해서 과연 성능이 좋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문제점들이 몇 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긴 문서를 우리가 레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면 짧은 청크로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렇게 길면은 잘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임베딩해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개진 청크들 중에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저가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와 유사도 계산을 다 하죠. 다 해가지고 유사도 높은 단락을 뽑아서 LLM에 넣어서 답변을 얻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전체적인 이해를 제한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게 쪼개기 때문에 우리 리트리버에서 가져올 때 뭐 요쪽 단락 하나, 요쪽 단락 하나, 요쪽 단락 하나, 이런 식으로 부분에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중간에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체 문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대규모 담론 구조를 표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 직관적인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이 텍스트의 여러 부분에서 지식을 통합해야 하는 주제별 질문에 특히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예시 문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신데렐라는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는가라는 질문은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흐름을 이해해야만이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K개로 검색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크 몇 개를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답변을 내놓는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긴 문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잘게 쪼개서 청킹해서 거기서 리트리버를 해서 가져오는 그 방법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는 게 바로 랩터라는 겁니다. 이 랩터는 텍스트 청크를 재기적으로 임베딩을 하고요. 클러스터링을 하고 요약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성능부터 보시면은 여기에서 테스트한 거는 이 랩터 레그 방식이랑 GPT-4랑 모델을 결합해서 사용을 했더니 퀄리티 벤치마크에서 정확도를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많은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실험 조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터를 GPT-4 모델이랑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유니파이드 QA랑 결합을 한 그 조건이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성능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능이 좋았던 실험은 책과 영화에 대한 자유 텍스트 응답 이런 데이터셋이라서 그래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NLP 논문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전체 텍스트를 넣어서 NLP 논문 기반으로 질의응답에서도 실험 결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길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객관식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랩터라는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길래 긴 텍스트를 잘 처리를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이 방식을 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랩터라는 거는요, 핵심이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트리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 트리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처음에 리프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점점 이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레이어 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맨 처음에 이제 문서가 있죠. 문서가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이 문서를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요.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토큰 단위로 쪼갠다라고 해요. 이 100토큰 단위로 잘게 쪼갤 때 핵심은 문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문장은 하나로 이어지도록 잘라내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청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클러스터링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 문장들끼리는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문장들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 그룹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클러스터링에 대한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잘게 쪼개진 청크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청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3번, 5번 청크는 첫 번째 클러스터, 1번, 4번, 5번은 두 번째 클러스터, 2번, 3번은 세 번째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각각 클러스터에 대한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각 클러스터에 대한 요약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얘가 6번 노드가 되는 거예요. 7번 노드, 8번 노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6번, 7번, 8번 노드는 결국에 이 클러스터링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클러스터링을 해서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요약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제 추상화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점점 하이 레벨로 추상화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랩터라는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 랩터라는 알고리즘이 고안되기 이전에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즘에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 길이가 많이 확장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32K 모델들도 나오고 이거보다 더 긴 모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모델이 긴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레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문서 자체를 그냥 입력 넣어주고 이 중에 질문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롱 컨텍스트를 주게 되면은 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긴 컨텍스트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 좋은 품질의 답변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 컨텍스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안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엄청나게 긴 컨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레그 시스템을 실험을 하는데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거는 레이턴시가 P50일 때 그런 거고 P99일 때 레이턴시에서는 시간을 보시면은 거의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어주고 답변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용적인 문제도 커요. 우리가 이 GPT-4 모델을 쓸 때는 비용이 전부 다 토큰 기반으로 과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 문서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긴 문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질문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까지 $30를 내야 된다면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아무도 이렇게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이 지식 집약적 과제에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논문 안에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들을 잘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롱 콘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잘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제, 아주 추상적인 주제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하지만 편리하지만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디테일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한 답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랩터라는 논문을 보고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본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뤄주시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랭체인 채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간단한 원리는 설명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기적 추상 요약 모델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맵 리듀스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맵 리듀스 방식은 뭐죠? 긴 문서가 있으면 얘를 어느 정도 되는 청크 사이즈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요거 각각에 대한 요약본 만들고 요약 만들고 요약 만들고 그 요약들이 나오잖아요. 이 요약들에 대한 한 번 더 요약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재기적인 추상 요약 모델인 거죠. 근데 이 재기적인 추상 요약 모델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광범위한 테마를 포착하는 데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요 요약본들을 토대로 한 번 더 요약하니까 전체 내용은 아마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죠? 세부적인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작성해줘와 같은 디테일한 작업을 요구하면요, 얘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요약본뿐이 없는 거죠. 2022년도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텍스트 청크를 요약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인접한 텍스트 청크를 요약하는데 얘는 인접성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호 의존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뭐냐면 청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청크를 만들면은 이렇게 인접한 청크들끼리 요약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접한 애들끼리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주제가 하나 나오고 여기와 이제 의존성이 있는 저 멀리 떨어진 요 녀석 있죠. 요 두 개의 내용을 같이 봐야 될 때 이럴 땐 어떨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존성을 이제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리커시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점들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100토큰 정도로 제한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절대 중간에 자르지 않고 만약에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다음 청크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청크 내에서는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잘게 쪼개진 애들을 토대로 그룹화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에 대한 요약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된 요약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소된 트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축소된 트리 방법은 모든 계층에서 노드를 집합적으로 평가해서 관련성 있는 노드를 찾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만들어놔요.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에 대한 요약본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요약본에 대한 또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서 요약본이 있는 거고 또 요약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축소된 트리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콜랍스드 트리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을 가진 거를 평탄화를 시켜가지고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얘를 단일 계층으로 이렇게 쭉 펼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 질문과 여기에 있는 노드들, 이 노드들 간의 유사성을 전부 다 계산해요. 그리고 이 쿼리에 대해서 유사도가 높은 노드들을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리트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트라이브드 된 컨텍스트를 쿼리와 합쳐서 LLM에 넣고 답변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잘게 쪼개진 청크로부터 클러스터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에 대한 요약본을 만들고 또 얘네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만들고 요약본 만들고 이걸 재기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트리를 만든 거잖아요. 요거를 단순하게 평탄화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그림이나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일자로 그냥 펼쳤을 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리트라이브를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한 번만 요약된 애와 여러 번 요약된 애가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만약에 코드를 작성해줘와 같은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필요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많이 뽑힌다라는 거예요. 리트라이브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아직 요약이 한 번이나 혹은 요약이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죠. 얘네들은. 그리고 반대로 추상화된 질문 같은 경우에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체의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추상화된 노드로부터 리트라이브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써서 리트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도 잘 하고 혹은 추상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요 내용이거든요. 이 랩터 트리를 단일 레이어로 이렇게 평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랍스드 트리 스트럭처로 표시된 새로운 노드 집합에는 원래 트리의 모든 레이어의 노드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펼쳤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축소된 집합 C에 있는 모든 노드의 임베딩과 쿼리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다. 요 질문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쿼리가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 점수를 가진 상위 K개의 노드를 선택을 해서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모델의 입력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전 정의된 최대 토큰 수에 도달할 때까지 결과 세트의 노드를 계속 추가해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그를 하실 때 이 문서에서 청크 가져오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K의 개수 설정하실 거예요. K를 만약에 5로 설정했다는 말은 뭐죠? 여러 개의 청크 중에서 여러 개의 청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개를 먼저 발췌해서 답변을 해라. K가 5니까 5개의 청크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답변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하려면 K가 적어도 10개는 필요했어. 근데 5개면은 몇 개의 내용이 생략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청크 사이즈가 크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쬐끔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쬐끔씩밖에 없었어요. K가 5개나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쬐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리트라이브된 문서에서 LLM으로 답변 쏟아내면 어떨까요? 중요한 내용이 청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그 기존의 레그 방식의 K 값은 고정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사이즈는 작은 편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사전에 그 리미트를 걸어줘요. 뭐 4096개를 입력으로 받는 토큰이지만 맥스 입력 토큰을 2000개의 토큰 정도로 제한을 걸어두거든요. 상한선을 제한을 걸어뒀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유사도 계산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사도 높은 거부터 여기 2000개의 토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추가합니다. 처음에 있는 노드 추가하죠. 그래서 이제 토큰의 개수가 뭐 100개였어요. 그러면 1900개가 남았네요. 또 추가해요. 가지고 와서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해요. 그래서 몇 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2000개의 토큰에 거의 도달할 때까지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청크 하나하나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알차잖아요. 잘게 쪼개져 있었으니까. 게다가 이 상위 레벨에 있는 얘네들은 추사가 잘 된 요약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찬 내용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거죠. 이 꽉꽉 채워진 상태에서 리트라이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몇 개의 토큰까지 채워 넣는 게 가장 옵티멀한가. 또 이것도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잘 못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2000개의 토큰 정도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 가장 옵티멀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표도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인데 지금 DPR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레그 방식의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돼요. 뭐 BM25나 DPR 이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냥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이 리트리버이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해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죠?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퀘션 1, 첫 번째 퀘션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어땠어요? 지금 얘 0번부터 15번까지는 전체 문서가 있으면 이걸 그냥 순서대로 청크 쪼갠 거잖아요. 얘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질문 던지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 3번 청크, 7번, 8번, 9번, 11번, 15번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답변해 주는 거죠. 뭐 퀘션 두 번째 들어오면은 요거 선택해서 답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방식의 리트리버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랩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 번째 질문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와요?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데에서 유효한 노드들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요 노드와 그다음에 요 노드와 요 노드 이 레벨 관점에서 봤을 때 골고루 가져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노드, 추상화된 답변을 할 수 있는 노드, 중간 노드 이렇게 골고루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랩터 방식을 쓰면은 이러한 이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 그림은 클러스터링을 만들고 임베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캡처 사진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트리 구출을 하느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분포를 먼저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BIC를 평가를 해가지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을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임베딩 도큐먼트들이 있잖아요. 이 러 파일을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는데 클러스터 몇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옵티멀한가 그거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의 개수를 확정을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UMap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데 고차원 데이터를 차원 축소할 때 씁니다. 더 좋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을 뽑아서 차원 축소를 해서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및 전역 클러스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도큐먼트가 첫 번째 클러스터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각각의 문서들은 여러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함이 될 때 확률값을 주거든요. 이 확률값을 클러스터에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확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뭐 가령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클러스터는 0.8, 두 번째 클러스터는 0.9, 근데 세 번째는 0.2였어요. 이걸 각각을 먼저 계산을 해놓고 우리가 스레스홀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이 클러스터마다 뭐 0.7 이상인 애들만 우리가 클러스터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얘는 0.7보다 크니까 여기 두 군데에는 속했는데 값보다 낮은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넣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및 전역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서를 더 세밀한 패턴과 넓은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인데 이 클러스터 중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지역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좀 더 추상화된 클러스터링, 번역 클러스터링에서 추상화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그렇게 나누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클러스터에서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클러스터는 전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분석하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리트리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랩터 실험 결과가 마지막으로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DPR이나 BM25나 S볼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요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랩터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요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랩터 쓴 게 뭐 가장 좋았다.
그다음에 이제 계층간 랩터를 썼을 때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성능 지표들을 논문 안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드를 직접 돌려봐야지 좋잖아요. 한번 돌려보고 넘어갈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쭉 넘어갈게요. 이 실습 예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랭체인의 도큐먼트 문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랭체인의 문서를 로드를 하거든요. 요 문서, 요 문서, 요 문서. 웹사이트로부터 스크롤링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문서의 개수는 33페이지 정도 됩니다. 꽤나 긴 그런 문서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지금 문서별로 토탈 카운트 한 개 있는데 가장 긴 문서 같은 경우에는 12,000 토큰을 넘어가는 그런 문서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전처리 해주는 거고 캐싱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PT-4 터보 프리뷰 모델을 써서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자, 이거는 쭉쭉쭉쭉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클러스터링 하는 내용. 이거는 원래 논문의 저자께서 이 깃허브에 올려주신 소스를 그대로 가져온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이건 클러스터 계산하고 쭉 계산하고요. 쭉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요 코드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인베딩을 하죠. 인베딩을 해서 이제 DF 클러스터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제 인베딩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주거든요. 프롬프트를 주고 요약을 수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요 프롬프트를 주고 요약을 수행해서 이걸 다시 서머리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문서의 개수는 33개 페이지입니다. 이걸 재기적으로 요약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밑에 보시면 요약 작업이 모두 끝낸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이제 DB에 넣어가지고 리트리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일 거고요. 요약된 내용을 단지 문서로 썼을 뿐이지 똑같아요. 기존 방식이랑 벡터 스토어 만들고 리트리버 가져오는 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프롬프트도 일반 레그 프롬프트 가져온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그 체인 만들어서 질문을 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문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체 문서에 대한 주제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전체 문서에 대한 핵심 주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답변을 줬잖아요. 여기 랭스미스로 리트리버된 문서를 보시면은 좋은데 이 문서에 보시면 추상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요약본인 거죠. 상위 레벨에. 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상화된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도 잘 답변을 하는지 볼까요? 이 pydentic 아웃풋 파서를 활용한 예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에 대한 내용도 잘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셀프 쿼링 방법과 예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쭉 잘 작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원래 원본 데이터에 보면은 이 도큐먼트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요거를 요약본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여기에 여러 개의 다큐멘트 부분은 알아서 지가 생략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략 표시로 알아서 잘 해주고요. 이런 거 이제 GPT-4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은 제 생략이 들어가 있고요. 코드 작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랭스미스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요거는 추상화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마 거의 원본에 가까운 수준일 거예요. 굉장히 로우 레벨의 문서를 리트라이버 해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죠. 메타데이터나 코드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랩터를 활용해서 롱 컨텍스트에 대해서 레그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지 않은 논문이라서 이 짧은 영상 내에 빠르고 그리고 간결하게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괜찮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논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 가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드의 구현체는 제가 깃허브에 업로드해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